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회 예상 문제를 풀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본 작업부터 나온다, 그쵸? 기본 작업의 문제 배점은 20점이고요. 바로 문제 풀이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오늘 실습 파일은 테스트 3번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해당 파일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1번부터 바로 볼게요. 기본 작업 1시트에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문제 배점은 5점이 되고요. 자, 소갈로 1번 문제 아주 쉬운 문제죠. 자, 화면에 나온 그림처럼 해당 그림처럼 데이터만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데이터를 보면 전화번호 기호가 있다, 그쵸? 자, 해당 부분만 저희가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은 미음이라는 자음을 입력하고 한자 버튼 눌러서 특수 기호에서 해당 아이콘 기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저도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작업의 소갈로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A3셀부터 해서 문제에 제시된 그림에 맞게 데이터를 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구분이라고 적고요. 자,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위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걔만 입력해도 자동 완성이 된다, 그쵸? 이렇게 하고 엔터를 입력하면 조금 더 입력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꿈나무만은 3개네요. 자, 구분 열을 입력을 했고요. 자, 이어서 세부 구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동 완성을 이용하면 입력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어리 너비보다 디어리 데이터가 조금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 마우스 커서 위치하고 더블 클릭하면 데이터의 너비에 맞게 열의 너비가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어서 2열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락처 필드인데요. 자, 연락처 필드에서 전화번호 모양 아이콘을 입력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음으로 미음을 입력하시고요. 한자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특수 문자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해당 부분에 탭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아이콘 해당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에서 숫자 5를 누르면 전화번호 아이콘이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전화번호 아이콘 표시해 주시고요. 한 칸 띄우고 나머지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화번호 아이콘을 한 번 더 입력해 주어도 되겠지만 해당 부분의 전화번호 아이콘을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바로 컨트롤 V로 복사하고 입력을 하셔도 되겠다. 그쵸? 자, 컨트롤 V로 복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F2키를 누르게 되면 셀 입력하는 단축키가 돼요. 그래서 F2키를 누르고 바로 이어서 입력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컨트롤 V로 누르고 F2키 누른 다음에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네, 이렇게 다 입력을 했고요. F열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의 너비보다 열의 너비가 좁네요. 자, 해당 부분 F열과 G열 사이에 해당 부분에 마우스 커서 올려두시고 더블 클릭해서 열의 너비까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데이터를 모두 입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동의를 하겠다, 그쵸? 혹시나 오타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소갈로 1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각 2점씩 배점이 되겠습니다. 즉,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해서 총 10점의 배점이 되겠네요. 한번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A1에서 G1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텍스트 맞춤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즉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글꼴 크기 16,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임꼴, 밑줄은 이중 실선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아주 쉽게 풀이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판매 가격 영역, 해당 영역이 됩니다. 해당 영역을 복사하여 단가 영역에 연산 곱하기 기능으로 값만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풀이를 해보았는데요.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해당 영역을 복사한 다음에 K4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고 문제에 제시된 내용만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판매 가격, 매출액 영역은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되 셀의 값이 0인 경우 0이 표시되도록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 그리 어렵지 않겠다. 그쵸?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샵, 콤마, 샵, 샵 0을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을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원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000원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입력된 데이터가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와 함께 뒤에 원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셀의 값이 0인 경우 0이 표시되도록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만약에 저희가 샵, 콤마,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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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라고 지정을 하면 오답이 되겠다. 그쵸? 왜냐하면 해당 샵 같은 경우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0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으면 샵, 콤마, 샵, 샵, 샵은 아무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샵, 콤마, 샵, 샵 0을 통해서 유효하지 않은 0도 0으로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사용했던 샵, 콤마, 샵, 샵 0을 통해서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4번입니다. 상품 코드 영역을 A3에서 A11 영역의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라고 합니다. 즉, 해당 상품 코드를 A3에서 A11 영역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해당 부분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바로 실습을 해볼게요.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5번 A3에서 G11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면 되고요. 붉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갈로 2번 문제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자, 해당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작업의 소갈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A1에서 G1 영역이네요. 자,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영역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텍스트 맞춤을 하고 글꼴 크기, 글꼴 스타일, 밑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저는 셀 서식에서 관련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맞춤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다. 그쵸? 맞춤 탭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 가로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글꼴 크기와 글꼴 스타일을 설정해 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글꼴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 글꼴 크기는 16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 선택해 주시고요. 밑줄도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밑줄은 이중 실선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문제의 내용에 맞게 관련된 내용을 설정을 했고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가격 영역이 해당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쵸? 해당 영역을 복사해서 단가가 있는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연산 곱하기 기능으로 값만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우선은 C4에서 C11 영역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자,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된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K4 영역부터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K4 영역에서 컨트롤 V로 바로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되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있다. 그쵸? 해당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값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산은 곱하기, 해당 연산 곱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값과 곱하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판매 가격이 단가가 있는 부분에 붙여넣기가 될 텐데 이때 곱하기를 하면서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 가격이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서 곱하기 기능을 통해 붙여넣기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쵸?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판매 가격, 자, 해당 판매 가격이 있는 곳과 그리고 매출액이 있는 부분,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설정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4부터 해서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떨어진 부분을 범위 지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F4셀부터 해서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번에는 표시 형식 탭으로 들어가서요. 사용자 지정 범주에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저희가 형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마지막에 1까지 나타내도록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확인 버튼 누르기 전에 앞서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셀의 값이 0인 경우 0이 표시되도록 하려면 해당 부분이 샵 콤마 샵샵샵이 되면 오답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4번입니다. 상품 코드 H3에서 H11 영역이네요. 즉, 해당 영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해당 영역을 A3에서 A11 영역, 해당 영역의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은 H3에서 H11 영역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부분을 잘라내기를 할게요. 잘라내기의 단축키는 컨트롤 X다. 그쵸? 잘라내기를 하면 해당 데이터는 복사가 되고요. 해당 데이터는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컨트롤 X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A3셀 왼쪽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해당 A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잘라낸 셀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자, 해당 잘라낸 셀 삽입을 클릭하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설정한 게 되는데요. 한번 저희가 직접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잘라낸 셀 삽입을 클릭하게 되면 앞서 봤던 상품 코드 영역이 상품명이 있는 곳의 왼쪽에 잘 이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자, 아무튼 동그라미 4번의 문제도 풀이를 해보았고요.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5번 문제를 풀이해 볼게요. 자, 만약에 제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매출액이 이런 표시로 나타난다고 하면 해당 부분은 열의 너비보다 데이터 길이가 길어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럴 때는 그냥 해당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열의 너비를 넓혀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동그라미 5번 테두리를 설정해 볼게요. A3에서 G11 영역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A3셀 클릭한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G11셀을 클릭하면 범위 지정이 된다. 그쵸? 자,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모든 테두리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 상단의 글꼴 탭에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해당 부분 클릭한 다음에 모든 테두리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설정을 할게요. 해당 부분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모두 설정을 했고요. 화면에 나오는 그림처럼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풀이를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3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A4에서 F19 영역에서 성이 이씨인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색을 파랑으로 설정하라고 하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로 설정을 하라고 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조건부 서식 관련 문제가 되겠네요. 조건부 서식 관련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말 그대로 조건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하는 것이 조건부 서식인데 조건부 서식 문제의 포인트는 해당 조건을 작성하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left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성이 이씨다. 그쵸? 자, 저희가 데이터를 보진 않았지만 성이라고 하면 어떤 이름이 있는 데이터에서 왼쪽 한 글자를 가지고 오면 될 거예요. 이를 위해서 left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레프트 함수, 문자열의 왼쪽부터 지정한 수만큼 추출하는 함수가 레프트 함수가 되는데요. 자, 라이트 함수 같은 경우는
문자열의 오른쪽부터 지정한 수만큼 추출하는 함수가 되겠다. 그쵸? 자, 이런 함수들은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저희가 조건의 수식을 생각해 보게 되면 left 함수를 통해서 어떤 이름이 있는 데이터의 셀 주소가 있을 거고요. 해당 부분에서 하나를 추출했을 때 해당 부분이 이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요. 바로 소갈로 3번의 조건부 서식 문제를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3번의 조건부 서식 관련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자, 문제 보게 되면 A4에서 F19 영역이라고 한다, 그쵸? A4에서 F19 영역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바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리본 메뉴 상단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다, 그쵸? 해당 조건부 서식 클릭해 주시고요. 새 규칙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한 다음에 해당 부분에서 조건부 서식에 사용할 조건을 입력해 주시고 아래쪽에 서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우선은 left 함수를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볼까요? 이름이 있는 곳은 B4셀부터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B4셀 클릭한 다음에 F4키를 눌러서 열 앞에만 달러 고정 기호를 표시해 주시고요. 행 앞에는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B4셀에서 조건을 비교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열 방향으로 가면서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행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조건을 비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빼주시고요. 열은 고정되어야 되므로 열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의 문자를 추출할 거기 때문에 left 함수의 인수로 1을 주시면 되고요. 해당 부분이 2이면이다. 그쵸? 그래서 2라고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에서 한 글자를 추출한 것이 이인지를 확인하는 조건이 되겠네요. 이 말이 성이 이시인이라는 의미가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셨으면 해당 조건에 맞는 경우 적용할 서식을 아래쪽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식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문제 보게 되면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성이 이씨인 경우에 조건부 서식이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건부 서식을 풀이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잘 풀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문제 배점은 40점이 됩니다. 아주 점수 배점이 크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계산 작업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유념해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계산 작업은 각 문제가 8점씩 배점이 되고요. 총 5문제로 해서 40점의 배점이 됩니다. 자,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표 1에서 평균이 80점대인 학생 수를 F13셀에 계산을 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8점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dsum, dcount, dmax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요. 학생 수면 개수겠다, 그쵸? 그래서 dcount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봤었는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D하고 어떤 함수 형태가 나오는 형태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는데요. 인수의 형태는 모두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 인수로 범위가 나오는데요. 해당 범위 같은 경우에는 필드 제목, 즉, 열 제목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전체를 범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열 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열 번호를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계산하고자 하는 필드명의 주소를 지정해도 된다. 그쵸? 그리고 나서 조건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 같은 경우에는 필드명과 조건을 함께 범위 지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해당 조건 지정할 때 부분을 유념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이어서 볼게요. 조건은 해당 영역에 입력을 하라고 하고요. 계산된 학생 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가 2가 나오면 2명처럼 이렇게 명을 포함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앰퍼샌드 결합 연산자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수식을 작성하고 나서 앰퍼샌드로
명을 연결해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해당 문제에서 한 가지 조금 더 유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 게요. 평균이 80점대라고 하는 부분을 유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 데이터를 볼 거지만 평균 점수가 있는 데이터 열이 있습니다. 해당 열에서 80점대라는 것은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평균이 80점대라는 거는 80점 이상이고 90점 미만이라는 것이 80점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두 개 작성해야지 문제에 제시된 80점대라는 조건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유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부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네, 소갈로 1번의 학생 수를 계산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표 1이 해당 영역이 되겠네요. 해당 영역에서 평균이 80점대인 학생 수를 해당 영역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조건을 해당 부분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조건은 평균이 80점대라는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앞서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평균이 80점대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조건을 두 부분을 작성했어야 됐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을 우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G13셀 클릭해 주시고요. 자, 평균에 대한 조건이다. 그쵸? 그래서 평균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부분에 대한 조건으로 80점대이기 때문에 80점보다 크거나 같다. 80 이상이라는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다음 조건으로 평균을 한 번 더 입력해 주시고요. 90 미만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조건을 적용하게 되면 평균이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평균이 80점대라는 조건 작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조건 작성하셨으면 바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을 입력할 F13셀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수식을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정답을 작성할게요. 자, 해당 부분에 dcount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인수로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범위 전체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셨으면 두 번째로 저희가 계산하고자 하는 열 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어떤 열을 지정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쵸? 해당 평균을 지정해도 되고 뭐 물리나 화학 뭐 다른 곳을 지정해도 될 텐데 저는 F2셀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조건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있는 부분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카운트에 대한 괄호 닫고요. 엔터 버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라고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부분에 앰퍼샌드를 통해서 명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명으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수식을 보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소갈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dcount 함수를 사용을 했다. 그쵸? 그리고 첫 번째 인수로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필드 제목을 포함하는 해당 부분 전체를 범위로 지정해 주시면 된다. 그쵸? 해당 부분을 범위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산하고자 하는 열 번호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F2셀을 지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필드명의 주소를 입력해도 되는데 dcount 함수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B2셀이나 C2셀, D2셀, E2셀을 지정해 주셔도 돼요. 자, A2셀은 문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A2셀 빼고 나머지 어떤 열을 지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평균이 있는 F2셀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었었는데 해당 조건은 저희가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조건을 작성한 이유는 평균이 80점대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예요. 그쵸? 평균이 80점대라는 것이 80 이상이고 그리고 나서 90 미만이라는 의미가 평균이 80점대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평균 두 개 적어주고 8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90보다 작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조건 작성을 했고요. 해당 조건이 있는 조건 범위를 지정해서 해당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수식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해당 부분 이해를 충분히 하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한 번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소갈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자와 현재 연도를 이용하여 나이를 계산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8점이 되겠습니다. 자,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 그리고 마이너스 2000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출생 연도 같은 경우가 주민등록번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자를 통해서 구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이어 today left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이어 함수 같은 경우는 인수로 주어진 날짜에서 연도를 구해주는 함수가 이어 함수가 된다. 그쵸? 그리고 today 같은 경우는 현재 날짜를 구해주는 함수가 되고요. left 함수 같은 경우는 앞서 봤던 함수인데 문자열의 왼쪽부터 지정한 수가 k가 되겠네요. 지정한 수만큼 추출하는 함수가 left 함수가 됩니다. 자, 소괄로 2번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수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현재 연도를 먼저 구해야겠다. 그쵸? 자, 이를 위해서 이어 함수를 적어 줄 건데요. 이때 인수로 현재 날짜를 구하는 today 함수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today 함수를 지정하게 되면, 자, today 함수를 통해서 현재 날짜가 구해질 거고요. 현재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의 앞 두 자리를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자, left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셀 주소를 입력하고요. 해당 부분에서 앞 두 자리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의를 촬영하는 연도가 2024년이기 때문에 자, 2024년 그리고 어떤 주민등록번호 상의 앞자리가 04년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의 두 자리가 04로 추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000을 하게 되면 2024에서 4를 빼고 자 2000을 빼게 되면 나이를 22이라고 구하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해당 나이를 구하는 공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그쵸? 자, 소괄로 2번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2번의 나이를 계산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게 되면 주민등록번호의 왼쪽 두 글자를 추출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과 그리고 현재 연도를 이용해서 나이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식을 작성할 L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등호를 먼저 입력하고요. 자, 이어 함수를 적어주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today 함수를 적어줌으로써 현재 날짜의 연도를 추출하는 거예요. 우선 해당 부분에서 엔터 버튼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현재 강의를 촬영하는 연도인 2024가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이어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생 연도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앞 두 글자를 이용하면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left 함수 적어주시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K3셀을 지정하신 다음에 해당 부분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left 함수의 인수로 2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000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엔터 버튼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나이가 잘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나이를 잘 계산해서 결과로 출력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서 시험 접수일의 일자가 7의 배수이며 정식 시험, 그리고 그 외는 모의고사로 시험 구분에 표시를 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8점이 되겠습니다. if, day 모두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자, 우선은 일자를 구하기 위해서 day 함수를 작성하면 되겠는데요. 자, day 함수는 인수로 주어진 날짜에서 1을 구해주는 함수가 day 함수가 됩니다. 자, 앞서 문제에서 이어 함수 같은 경우는 주어진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해주는 함수였다. 그쵸? 자, 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day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4년 8월 15일이라고 하면 이때 1을 구해주는 함수가 day 함수가 되는 거겠다. 그쵸? 자, 아무튼
대의 함수를 통해서 1을 추출하고요. 해당 일자가 7의 배수인지에 따라서 조건을 작성하면 되는 문제 같이 보이네요. 자, 해당 문제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자, 우선은 대의 함수를 통해서 1을 추출을 해야 될 거예요. 그쵸? 자, 날짜가 있는 어떤 셀 주소가 있을 거고요. 해당 부분을 대의 함수를 통해서 1을 추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자가 7의 배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두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의 배수라는 것이 해당 일자를 7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0일 때 7의 배수가 되겠다. 그쵸? 당연히 7, 8, 9, 14, 15, 21이 있으면 7의 배수는 7, 14, 21이 되잖아요. 해당 부분은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7의 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을 이렇게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if를 통해서 해당 부분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문제에 보면 정식 시험이라고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나머지 경우에 모의고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의 수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시험 접수일이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접수일에서 대의 함수를 통해서 1을 구합니다. 그리고 해당 일자가 7의 배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두 함수를 통해서 나머지가 0인지를 확인하는 조건을 작성했고요. 해당 조건을 만족할 때 정식 시험, 만족하지 않을 때 모의고사라고 출력하도록 이렇게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소갈로 3번 문제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3번의 시험 구분을 표시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게 되면 시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자를 추출하고요. 해당 일자가 7의 배수인지에 따라서 정식 시험 또는 모의고사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저희가 수식을 작성할 N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N3셀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시험 접수일에서 일자를 추출해 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대의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시험 접수일을 클릭하고 대의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접수일이 21일이기 때문에 21이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일자가 잘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 보게 되면 7의 배수인지에 따라서 해당 부분들이 되겠네요. 7의 배수인지에 따라서 정식 시험 또는 모의고사로 결과를 나타내면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if 함수를 먼저 적어줄게요. if 함수 적어주시고요. 모두 함수를 통해서 해당 일자가 7의 배수인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0인지에 대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부분의 나머지가 0이게 되면 7의 배수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 조건을 만족할 때 정식 시험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모의고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을 작성하셨으면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7의 배수인 곳에 정식 시험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소갈로 3번 문제도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에서 성별과 구매 금액을 이용하여 남자, 여자의 평균 구매 금액을 해당 영역에 계산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8점이 되겠습니다. 평균 구매 금액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금액 뒤에 원을 포함해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즉 아래쪽의 예시를 보게 되면 이러한 데이터가 결과로 출력되게 되면 내림을 해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 뒤에 원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average if와 라운드 다운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 참조도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문제를 보게 되면 average if 함수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에 따른 평균 구매 금액을 구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평균 구매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if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건 범위가 주어지고요. 두 번째 인수로 조건이 주어지는데요. 그러면 해당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조건에 맞는 셀들의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가 average if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산하고자 하는 평균 범위를 세 번째 인수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라운드 다운 함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면 K가 되겠습니다. 지정한 자릿수로 내림을 하는 함수가 라운드 다운 함수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려고 하면, 자, 라운드 다운 함수를 적어주고 어떤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어떤 숫자에서 인수를 1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23.457이라고 했을 때 해당 부분이 소수 첫째 자리 인수 1이 되고요. 해당 부분이 인수 2, 해당 부분이 인수 3,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서 하나씩 줄죠. 해당 부분이 0번째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저희가 충분히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문제에 보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인수를 1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average if 함수를 쓰는 것이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average if 함수 적어볼까요? 자, average if 함수를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인수로 조건 범위가 나오는데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성별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성별이 있는 조건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건을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평균을 계산할 곳은 평균 구매 금액이기 때문에 구매 금액이 있는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별의 조건에 맞는 구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4번 문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4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풀어볼게요. 자, 문제 보게 되면 저희가 우선 답을 구할 곳은 G28에서 G29 해당 영역이 되겠습니다. 즉 성별에 따른 평균 구매 금액을 계산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성별은 해당 부분에 성별이 있고요. 그리고 구매 금액은 해당 시열에 있네요. 자, 해당 부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수식을 작성하면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절대 참조를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즉 절대 참조와 해당 부분의 참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내용 같은데요. 저희가 수식을 먼저 작성한 다음에 풀이를 하고 나서 부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수식을 작성할 G28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수식을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할게요. 자, 우선은 average if 함수를 통해서 성별에 따른 평균 구매 금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average if 함수 적어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 조건을 비교할 조건 범위를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성별이 있는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수식을 작성하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서 정답을 도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 보게 되면 절대 참조를 이용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이를 할 건데요.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은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함에 따라서 해당 범위는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즉, 해당 범위는 고정이 되어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F4키로 고정을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수식을 먼저 작성할게요. 자, F4키로 해당 범위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건을 지정해 주어야 되는데요. 해당 성별이 있는 곳을 조건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산할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구매 금액이 있는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해당 부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도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함에 따라서 해당 범위가 같이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즉, 해당 범위도 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F4키로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에버리지 if에 대한 괄호 닫아 주시고요. 엔터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남자의 구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을 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할 건데요. 자, 수식을 보게 되면 F4키로 고정된 해당 범위는 고정이 될 거고요. F28셀은 행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한 칸 내려감에 따라서 해당 참조도 같이 한 칸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해당 부분 유념하면서 채우기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해당 G29셀을 클릭해서 수식을 보게 되면 F29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즉,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함에 따라서 고정되는 범위는 고정이 되고요. 해당 성별은 같이 참조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문제에 제시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우선 표시를 해볼게요. 자, 해당 수식에서 라운드 다운을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해당 숫자가 있고요. 해당 숫자에서 소수 몇째 자리까지 표시할지를 인수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이기 때문에 인수 1로 지정하고요. 라운드 다운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잘 표시가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앰퍼샌드 하고 원을 같이 포함해서 표시하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엔터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와 원이 잘 포함돼서 결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소괄로 4번의 풀이는 완성을 했는데요. 해당 문제가 이해되시면 바로 소괄로 5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저는 해당 수식을 보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해당 수식을 보면 average if 함수를 통해서 성별에 따른 구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의 수식을 한번 볼게요. 자, average if라고 적어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조건을 비교할 조건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 범위는 성별이 조건이다. 그쵸? 그래서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부분은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함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같이 참조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즉 고정되어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F4키를 통해서 해당 범위를 고정하는 거예요. 자, B18셀부터 B29셀까지 해서 달러 고정 기호를 통해서 해당 범위를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조건 범위에 대해서 적용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은 남자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F28셀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표시 안 했다. 그쵸? 자, 왜냐하면 해당 부분에서 채우기 드래그를 함에 따라서 해당 부분의 참조도 같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해당 부분은 달러 고정 기호를 표시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해당 조건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에 계산할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구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 해당 시열이 있는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된다. 그쵸? 해당 부분도 고정되어야 되는 범위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F4키를 통해서 해당 범위를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부분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수식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내림을 하기 위해서 라운드 다운 함수를 작성하고 인수로 1을 지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한 칸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행 방향으로 참조 범위가 하나씩 바뀌게 되는데 해당 달러 고정 기호가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들은 그대로 참조 범위를 사용을 하고요. F28셀만 행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므로 F29셀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F29셀은 여자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여자의 구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한 거예요. 자, 해당 부분 참조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소괄로 4번 문제도 저희가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에서 구매 금액과 구매 금액별 포인트 비율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문제 배점은 8점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구매 금액에서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라고 하네요. 구매 금액은 해당 부분에서 값을 가지고 오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비율을 어떤 참조를 통해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H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HLOOKUP 함수는 가로 참조 함수가 된다. 그쵸? 자, HLOOKUP 함수 아주 익숙한 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율은 표4의 구매 금액별 포인트 비율을 참고하라고 하네요. 즉, 해당 표4가 있는 범위에서 어떤 비율에 대한 값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자, HLOOKUP 함수만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인수로 기준셀, 즉 찾을 값이 될 거고요. 참조 범위가 주어진다. 그쵸? 자, 그러면 해당 참조 범위의 표의 첫 행에서 값을 찾는 거죠.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찾으려는 값을 검색해서 지정한 행에서 값을 반환하는 함수가 HLOOKUP 함수가 되는데요. 이때 K 값을 보게 되면 K가 0 또는 false일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1 또는 true를 지정하게 되면 유사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1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해당 문제에 보면 구매 금액별 포인트 비율이다. 그쵸? 자, 구매 금액은 왠지 유사하게 일치하는 값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유사하게 일치일 경우는 1 또는 true를 지정해서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괄로 5번 문제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소갈로 5번의 포인트 계산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포인트는 구매 금액, 해당 부분이 구매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매 금액과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즉, 해당 D18 영역에 구매 금액과 비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비율은 표 4에서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바로 수식을 작성해 볼게요. 자, 저희가 수식을 작성할 D18세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우선은 구매 금액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구매 금액 지정한 다음에 곱하기 비율을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비율을 찾기 위해서 가로 참조 함수인 hlookup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찾을 값은 구매 금액이 되겠다. 그쵸?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찾을 거기 때문에 구매 금액을 찾을 값으로 지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참조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해당 부분을 참조 범위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범위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함에 따라서 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F4키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출할 행 번호 같은 경우는 몇 행에서 가지고 오죠? 1행, 2행이면 저희가 2행에서 비율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2행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매 금액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죠. 자, 14만원 같은 경우는 0에서 20만원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일치로 값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true라고 인수를 지정하고 hlookup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버튼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결과가 잘 나타나고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포인트를 구매 금액과 비율을 통해서 잘 계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참조 함수 hlookup, vlookup 함수는 당연히 잘 풀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소갈로 5번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분석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문제 배점은 20점이 되겠고요. 소걸로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10점이 되겠습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자, 소걸로 1번 문제의 유형은 부분합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부분합 관련 문제는 여러 번 풀어보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은 유형이다. 그쵸?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대학 공공기관 필기 전형 점수 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결과별 총점의 평균을 계산한 후에 결과별 총점의 평균을 먼저 계산하고요. 성별별 총점의 최대값을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렬은 결과를 기준으로 내린 차순으로 먼저 정렬을 하고요.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한 문제를 풀 때 사전에 필요한 작업이 정렬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쵸? 정렬을 수행한 다음에 부분합을 수행하면 되는데요. 자, 문제에 보면 결과를 기준으로 내린 차순 정렬하고 그 다음에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과 최대값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즉 문제에 보면 평균을 먼저 처리하고요. 그리고 최대값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합을 계산했을 때 아래쪽의 결과와 동일한 그림이 나오면 되겠는데요. 자, 바로 소갈로 1번 문제의 부분합 문제를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작업의 소괄로 1번 부분합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선 부분합을 수행하기 전에 정렬을 먼저 수행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원본 데이터에서 정렬을 먼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곳에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갈게요.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해당 정렬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렬을 클릭해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결과를 기준으로 자, 결과가 있는 필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내림차순 정렬, 내림차순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이 있다. 그쵸? 그래서 해당 기준 추가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성별을 기준으로 하라고 하네요. 자, 성별 필드 선택해 주시고요. 오름차순 정렬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처럼 정렬의 기준을 설정해 주시고요.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정렬을 수행을 했고요. 자, 이제는 부분합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요 그룹에 부분합이라고 있다. 그쵸? 해당 부분합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하나씩 설정해 볼게요. 자, 우선은 결과별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그룹화할 항목은 결과가 되겠고요. 평균을 계산할 거다. 그쵸? 사용할 함수는 평균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점의 평균이기 때문에 해당 총점 필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별로 해서 총점의 평균이 잘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부분합을 한 번 더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개요 그룹의 부분합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성별별로 총점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화할 항목은 성별을 선택해 주시고요. 사용할 함수는 최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한 항목은 총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총점 필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안 되겠다. 그쵸? 자, 두 번째 수행할 때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부분을 체크 해제하지 않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수행했던 부분합의 결과가 사라지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반드시 체크 해제를 해주시고요.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모든 부분합을 수행을 했고요. 문제에 제시된 결과와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부분합 문제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자, 다음으로 소갈로 2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ECT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10점이 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 소갈로 2번 문제는 목표값 찾기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자, 목표값 찾기는 결과값은 알고 있지만 결과값을 계산하기 위한 입력값을 모를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D라고 했을 때 D가 얼마인지, 즉 결과값은 얼마가 될지를 알고 있지만 해당 D값을 계산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B값을 모른다고 할 때 이때 사용하는 것이 목표값 찾기가 됩니다. 자, 해당 문제도 저희가 풀어봤던 유형인데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를 볼게요.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객실별 매출액 현황표에서 슈페리어 매출액이 2천만이 되기 위한 예약 일수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소갈로 2번 문제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자, 목표값 찾기 문제를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2번의 목표값 찾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슈페리어 매출액 이 5셀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셀의 값이 2천만이 되기 위해서 예약 일수 해당 부분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바로 목표값 찾기를 수행을 해볼게요. 자,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서요. 자, 해당 부분에서 가상 분석이라고 있다. 그쵸?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해당 목표값 찾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수식셀은 매출액이 있는 해당 부분이 되겠다. 그쵸? 해당 수식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찾는 값은 2천만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천만을 입력해 주시고요. 값을 바꿀 셀은 예약 일수가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해당 수식셀, 즉 매출액이 있는 부분이 2천만이 되기 위한 예약 일수를 계산을 해주겠네요.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이 2천만이 되기 위해서 예약 일수가 25일이 되어야 된다고 목표값 찾기를 통해서 계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 문제도 되게 간단하다, 그쵸? 그리 어렵지 않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소갈로 이번에 목표값 찾기 풀이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다음으로 문제 4번의 기타 작업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의 문제 배점은 20점이 되고요. 자, 기타 작업 문제 유형은 정형화되어 있다. 그쵸? 주로 매크로 문제가 나오고요. 차트 관련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소갈로 1번부터 바로 볼게요.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라고 합니다. 각 5점씩 배점이 되겠습니다. 즉,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각 5점씩
10점까지 총 10점의 100점이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 관련 문제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해당 영역에 대해서 세대별 차량 금액을 구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을 하라고 합니다. 자, 매크로 이름은 차량 금액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금액은 개수에서 6만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해당 영역에 생성을 하고요. 텍스트를 차량 금액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해당 단추를 클릭했을 때 차량 금액 매크로, 저희가 작성했던 차량 금액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차량 금액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우선 생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추 컨트롤을 생성을 한 다음에 해당 단추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생성했던 차량 금액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관리비 합계 영역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과 채우기 색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을 하라고 하네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형은 육각형 도형을 생성을 한 다음에 해당 영역에 생성을 하고 텍스트는 서식으로 입력한 다음 도형을 클릭했을 때 저희가 생성했던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문제도 당연히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다. 그쵸? 자, 아무튼 매크로 관련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작업의 매크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G5에서 G11 영역, 해당 금액이 있는 영역에서 차량 금액을 구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매크로를 기록할 건데요. 우선은 해당 원본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바깥쪽에 셀 커서를 두고 매크로를 기록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셀을 클릭하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차량 금액이라고 매크로 이름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매크로 이름을 지정하고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작업들이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어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설정을 해볼게요. 자, G5셀에 저희가 수식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셀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 등호를 입력하고 개수가 있는 F5셀을 클릭한 다음에 곱하기 6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금액을 계산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를 중지하면 되겠다. 그쵸? 코드 그룹의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모두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컨트롤 그룹의 삽입을 클릭해 주시고요. 양식 컨트롤에 단추 컨트롤을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 제시된 C13부터 해서 D14 영역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Alt키 누르고 D14 영역까지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생성했던 차량 금액 매크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매크로 클릭하고요.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축 컨트롤이 생성되었는데요. 해당 부분에 텍스트를 차량 금액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서 이야기하는 관련 내용을 모두 설정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매크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해당 금액이 있는 곳에서 딜리트 버튼 누르고 해당 부분을 삭제한 다음에요. 해당 단축 컨트롤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컨트롤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금액이 잘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문제의 서식 매크로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에서 매크로 기록을 한 번 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매크로 이름을 서식으로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매크로 이름을 서식으로 적어주시고요.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작업들이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이 되는데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H5에서 H11 영역, 해당 영역이 되겠네요. 해당 영역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과 채우기 색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홈 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홈 탭으로 들어가서 우선은
글꼴 스타일 기울인 꼴을 설정할게요. 자, 해당 부분이 기울인 꼴이 된다. 그쵸? 해당 기울인 꼴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모두 설정을 했네요. 그쵸? 자, 이제 매크로를 중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가서 해당 부분에 코드 그룹의 기록 중지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 제시된 기본 도형의 육각형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를 위해서 삽입 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삽입 탭에 도형을 클릭하고요. 도형에서 기본 도형의 육각형, 해당 도형이 육각형이 된다. 그쵸? 자, 이렇게 도형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도형 이름이 나타납니다. 자, 아무튼 해당 육각형을 클릭을 하고요. F13부터 G14 영역, 해당 영역에서 드래그를 해서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해당 도형에 저희가 방금 작성했던 서식 매크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도형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다. 그쵸? 해당 매크로 지정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작성했던 서식 매크로가 있네요. 해당 서식 매크로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모든 내용을 설정을 했는데요. 한번 서식 매크로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를 위해서 채우기 색을 우선은 채우기 없음을 선택을 하고요. 기울임 꼴도 체크 해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도형을 클릭해 볼게요. 해당 육각형 도형을 클릭했을 때 해당 도형에 지정된 서식 매크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 도형을 클릭하니까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결과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매크로 관련 문제를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매크로 관련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괄로 2번 문제는 차트 작업 관련 문제가 되겠다. 그쵸? 한번 같이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라고 하고요. 각 2점씩 배점이 되겠습니다. 즉,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해서 총 10점의 배점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차트의 종류를 3차원 원형으로 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즉, 문제에 제시된 차트를 3차원 원형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삽입을 하고요. A1셀과 연동되도록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아래쪽의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 제목이 있습니다. 그쵸?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삽입을 해주고요. 해당 부분을 A1셀과 연동되도록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에서 등호를 입력하고 A1셀을 클릭해서 해당 부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글꼴 스타일과 크기도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데이터 계열의 첫째 조각의 각을 30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데이터 계열의 항목 이름과 값을 바깥쪽 끝에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아래쪽의 차트를 보게 되면 항목 이름과 값이 있는데요. 해당 항목 이름과 값을 바깥쪽 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레이블은 글꼴을 궁서로 크기는 11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도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하나씩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입니다. 한국 계열을 3차원 원형 차트에서 분리를 하라고 하는데요. 자, 아래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한국 데이터 계열 같은 경우는 차트가 약간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은 그리 어렵지 않고요. 해당 계열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바깥쪽으로 조금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괄로 2번의 차트 관련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원형 차트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하나씩 설정을 하면 되니까요. 한번 관련 내용을 같이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2번의 차트 작업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엑셀 시트에 보게 되면 어떤 원본 데이터가 있는 것 같고요.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해당 차트를 한번 클릭해 보게 되면 제조 점유율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 원형 차트가 만들어져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아무튼 간에 저희는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3차원 원형으로 차트 종류를 변경하라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차트 영역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원형 차트 중에 3차원 원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해당 3차원 원형 차트 선택하셨으면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내용에 맞게 3차원 원형으로 차트 종류를 변경을 했고요. 다음으로 차트 제목을 추가할게요. 자, 차트 제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의 십자가 모양을 클릭합니다. 해당 부분에서 차트 제목, 차트 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트 제목을 A1셀과 연동되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를 위해서 해당 차트 제목 클릭해 주시고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등호 입력해 주시고요. A1셀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시고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1셀과 차트 제목이 연동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글꼴 스타일과 크기를 설정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한 다음에 리본 메뉴 상단에서 글꼴 스타일 굵게 해당 굵게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크기를 15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동그라미 2번 내용을 모두 설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 데이터 계열의 첫째 조각의 각을 30도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원형 차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게 되면 우측에 데이터 계열 서식 관련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첫째 조각에 각이 있다, 그쵸? 해당 부분을 30도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30도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의 내용도 모두 설정을 했고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4번입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해당 부분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의 십자가 모양 눌러주시고요. 데이터 레이블에서 바깥쪽 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데이터 레이블이 바깥쪽 끝에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 보면 항목 이름과 값을 바깥쪽 끝에 표시하라고 하죠. 자, 이를 위해서 데이터 레이블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 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 관련 창이 나타나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항목 이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값 같은 경우는 이미 체크가 되어 있으므로 항목 이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서 항목 이름과 함께 값이 같이 데이터 레이블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에 대해서 글꼴과 크기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해당 데이터 레이블 클릭해 주시고요. 글꼴은 궁서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는 11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데이터 레이블의 글꼴과 크기까지 모두 설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 5번이네요. 한국 계열을 3차원 원형 차트에서 분리를 하라고 합니다. 즉, 해당 부분의 차트를 분리를 시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원형 차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한국이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계열에 대해서만 선택이 된 것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바깥쪽으로 분리를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한국 계열을 3차원 원형 차트에서 분리한 것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설정을 하고 나니 문제에 제시된 차트 그림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원형 차트 관련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원형 차트 관련 문제도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잘 설정을 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3회 예상 문제의 모든 문제를 풀이해 보았습니다. 자, 해당 부분까지 풀이를 하시고 문제 풀이에 조금 자신이 있다 생각하시면 시험 접수는 언제든지 하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회 예상 문제를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